자, 하자. 자, 이런 게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군수열이라고 했고요. 군수열. 예, 군수열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라 이거지. 뭐 최근에는 약간 이런 류의 문제가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나오면 뭐 따지고 보면 뭐 군수열이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느냐만 중요하죠. 그래서 수를 한번 봤더니 1부터 찾았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번째 줄 나갔네. 9, 10부터 16까지. 오케이. 8개씩 나가네. 문제점이 하나가 있네요. 일단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라인 하나당 8개씩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문제점은 이 나가는 위치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4번부터 나갔다 이거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수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런 수에서 나가네요. 맞죠? 어디에서 나갈 거야? 8의 배수에서 나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475라는 수를 8로 나누면 8, 6은 48, 8, 5, 40, 8, 9, 72 맞나요? 네.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8이 59바퀴 돌 거고 59바퀴면 이 라인은 59번째 라인까지 돌고 그 다음에 60번 라인에가 지금 세 번째다 이 말이겠죠. 네. 여기까지겠지. 우리가 원은 60번째 라인에 있을 거고 요 놈이 지금 세 번째로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60번째 라인은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하겠지. 어디서 나왔냐. 나왔냐가 지금 여가 1번이에요. 지금 나온 라인은 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가 8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온 것은 60을 하는 게 맞아? 59를 하는 게 맞아? 59. 여기가 지금 81, 82, 83이니까 나오기 전 59번이 맞겠지. 뭐 59라는 수는 8, 7, 56, 3번이네요. 끝났네. 이제 3번은 여기서 나왔다 이거죠.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렵지 않네요. L4에 있네요. 규칙 이해됩니까? 네. 여기서 제일 찾아야 될 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규칙은 그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찾아요. 이 라인에서 제일 쉬운 수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제일 쉬운 수라는 수는 보통은 배수가 낮죠. 배수 낮죠. 현재 1번은 지금 여가 1번이긴 한데 1번 라인이 아니라 요 배수, 요 라인을 찾아야 돼요. 요 라인 제일 쉬운 수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59번 원 OE에 AB가 있고요. A에서 접선 L하고 이리로 가기 18도. 18도가 나오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몇 도? 72도. 여기가 72도. 여기가 그러면 36도 이렇게 되겠지. 36도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에서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원과 접선 삼각형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과 접선의 관계.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는 거. 삼각함수의 활용 쪽에서 등장하는 어떤 도형입니다. 그리고 얘가 원주각이고 여기가 중심각. 알겠죠? 알고 있어야 돼. 원 삼각형 접선하면 우리가 직각은 잘 안 까먹잖아요. 직각은 잘 안 까먹는데 이 부분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원 이 각 접선과 이루는 각하고 이 각하고 같다. 얘가 18도니까 이 각이 몇 도가 된다? 36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요 각만 문줄 수가 있어요. 현재 직각으로 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했을 때 OB 위에 C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OAC라는 삼각형이 등차수를 이루니까 가장 큰 내각은 현재 여가 72도였으니까 요 각은 72도보다 크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닌데요. 얘가 제일 큰 건 사실이지.
얘가 제일 큰 건 사실인데 얘하고 얘는 잘 모르지 않나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지? 그러면 36도 그 다음에 A하고 C로 놓겠습니다. 문자를. 누가 제일 작아? 36이 제일 작을 수도 있고 A가 제일 작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하겠다. 3A가 등차 중앙. 수열의 합에서는 등차 수열 합에서는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뒤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3A가 180도가 되니까 A는 60도가 된다. 하나, A가 60도. 근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A 36도, C 요놈의 3배가 180도가 되지를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가 60도고 나머지는 뭐 60도, 120도든 110도 몇 도입니까? 84도인가요?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축 위에 있는 5개의 점 A, B, C, D, E에 대해서 수직 그림을 설명한 거고요. 선분 AO, OC, EA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네요. 등차 수열요. 현재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거 일단 질문은 요놈의 기울기. 그러죠? 그림을 봤을 때 뭐가 보여? 닮음이 보이네요. 닮음 선생님은 대응하는 변의 B로 쓰지 말고 이웃하는 변의 B로 쓰는 게 훨씬 제일 빨리 갑니다. 이웃하는 변의 B로 쓰는 게 제일 빠르게 간다고요. 그러면 문자를 놔볼게요. 그러면 얘를 A5를 1이라 놓으면 OB를 M이라 놓겠습니다. 1대 M으로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대 M, 1대 M, 1대 M, 1대 M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럼 여기 이거 뭐가 돼? M제곱이 되고 여기가 M3제곱이 되고 여기가 M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M4제곱 마이너스 1로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뭐? 세 변의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등차 중앙. 2M제곱은 두 개 더. M4제곱인가요? 뭐야? M제곱은 2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요거의 기울기 M을 원하고 있네요. 끝났네. 다음 84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나오면 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등차의 공차가 의미하는 게 등차 수열은 항상 뭘로 연결하면 편하냐면 직선하고 연결하면 편합니다. 직선식하고. 그래서 공차가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뒤에 가서 문제가 어려우면 항상 직선 하나 그려놓고 출발합니다. 직선 하나 그려놓고 출발하고 현재 얘는 X축입니다. 이 X축에 대한 얘기는 이 점이 0이라 이 말이죠. 알겠죠? 차이점은 뭐야? 직선은 실수고 우리가 수열은 여기다 뭐 할 거야? 점을 찍을 거야. 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문제가 항상 뭐 문제가 나올 거냐면 보통 대부분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은 뭐 여기까지 뭐 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이 점. 우리가 수열이 이 0에 걸릴 거냐, 걸리지 않을 거냐. 이 점에서 0에서 걸릴 거냐, 걸리지 않을 거냐. 이 0을 기준으로 대칭적일 거냐, 비대칭적일 거냐.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오겠죠. 0이냐, 이 점이 걸렸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점하고 이 점이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합이 0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고 아니면 절대값이 누가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직선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 찍으면 돼요. 같은 간격끼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는 느낌상은 아닌 것 같고 공차가 2입니다. 등차수열 AN의 첫장부터 n까지 합을 SN 할 때 SK가 16이고 마이너스 16이고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1을 만족하는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이미의 K가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K입니다. 만족하는 K에 대해서 A, E,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뭐냐? 두 개의 차이가 있네. 두 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두 칸 차이잖아요. 그러면 SK에다가 뭘 더했다? A, K 플러스 2라고 A, K 플러스 2를 더했더니 변화가 발생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A가 얼마다? 4가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얘가 일반항이 보이네. A, K, D, A,
k 플러스 1d가 4가 되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d가 얼마고? 2이고 2a 2k 플러스 1이 4가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2k는 0이 되나요? 됐습니까? 식이 하나 부족하네. 식 하나 또 찾아야겠죠. 이 식은 어디서 찾아서 이 차이로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 하나 이 식도 쓰고 이 식도 쓰면 두 개가 연립방정식으로 A와 K에 관한 연립방식이 나와. 근데 요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 요게 좀 더 빠릅니다. 요거 두 개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면 되겠네요. SK는 2분의 2A 플러스 K-1D 곱하기 K개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약분시키고 A 플러스 K-1 K가 마이너스 16 두 개 연립방정식이 연립 그냥 되겠네. 그러겠죠? 다음 86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가라고요. 기울기의 비율은 아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갑시다. 등차수 AN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합이 200보다 작아야 돼.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0에 걸리는 식이 많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0에 안 걸리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면 음수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면 양수 하다가 0인점에 대해서 위치가 판단이 되고 음수 그걸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얘를 뭘 그리면 합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합에 대한 그래프는 2차 함수 형태가 나올 거고 등차 수열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대부분 100은 아니지만 대부분 현재는 뭡니까? 초항이 양수에서 시작해서 가면서 계속 준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초항은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그 문제가 얘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야.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기서 여기 대칭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쪽에 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200보다 작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지. a의 최대값 뭐 식 써도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a는 자연수라 했습니다. 자연수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a부터 공차 마이너스 4라 했으니까 지금 200보다 작아 SN 200보다 작다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 여가 200이라는 소리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200보다 커질 수도 있고 커졌다가 지금 다시 작아지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00보다 작아야 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00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소리지. 주의사항은 여 꼭지점이 아닙니다. 꼭지점이 아니고 여 점이니까 여기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정도 상황이네. 그렇지? 합의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200이라는 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합식을 적어봅시다. 합식은 2분의 2a 플러스 n-1d n이 200보다 작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n제곱 뭡니까? 암수 안 되네. n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n 플러스 a가 200보다 작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야? 최대값이 지금 200보다 작다는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아, 맞네요. 맞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축이 지금 축이 좀 이상해서 그래. 잘못 풀었나 싶을 정도로 축이 이상합니다, 지금. 저랑 식이 좀 다르시네. 뭐가 잘못됐어? 그러네. 그 AN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가 좀 없어요. 그러네요. 뭐가 잘못됐어, 여기서? 뭐가 사라졌어. 아, 사라졌네. 여기 잘못됐네. 여기 잘못됐는데. 얘는 여기다 안 곱했네. AN. 2 플러스 AN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네요. 자, A하고 N은 자연수이니까 넘겨서 인수분해 한다는 게 아니라 대입한다는 소리입니다. 대입한다는 소리니까 축을 알아내면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2 더하기 4분의 아니요 4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A죠. 그러지? 네. 얘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200보다 작아야 되는데 문제는 4분의 2 더하기 A를 집어넣는 게 아니죠. 네. 가까운 뭘 집어넣어? 가까운 자연수. 자연수를 집어넣겠죠. 자연수. 그러면 A에 따라서 다른 수를 집어넣어야겠네. 그렇지? 네. A가 지금 뭐 2의 배수이면 2 같은 수면 A가 지금 몇 개를 해봐야 돼? 총 4개를 해봐야겠네. 몇 개를 해봐야 돼? 4개를 해봐야 된다고. 왜냐면 A가 1 같은 수, 2 같은 수, 3 같은 수, 0 같은 수 이렇게 되겠죠. 4로 나누었을 때 1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1이면 오른쪽이 가깝겠죠. 0이면 2이면 딱 떨어질 거고 3이면 왼쪽이 가깝겠죠. 0이면 양쪽이 똑같겠네.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볼지 판별식이 편하죠. 판별 쓰면 안 돼요. 자, 선생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판별식을 쓰는 이유, 판별식 썼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양. 판별식을 썼다는 것은 200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판별식 그래프 안 만난다는 소리거든. 네. D가 0보다 작다를 쓸 거니까. 근데 그렇지? 만나면 안 돼. 만나도 되니까. 이 문제는 판별식을 쓰고,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 4종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4번을 해야 된다 소리잖아. 근데 어떻게 풀 거냐면 200을 쓰고 거기에다가 검토 작업을 해야 돼, 꼭. 왜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풀었다는 것은 이 점을 집어넣은 거라니까? 판별식 썼다는 것은.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자연수가 아니면 다 해도 되니까. 그렇지. 자연수하면 다 되니까 확인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근데 A의 최대값은 건절해서 답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축의 위치 선생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오류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건 관계없어. 왜냐면 그 위치에서 그 근처에서 답이 형성이 되니까 확인 작업은 꼭 필요하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거를 확인 작업 안 했다는 것은 얘가 교육청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져 버린 거야. 더러웠네. 개더럽네. 기분이 좀 싫어요. 아니 그런다고 그래서. 그리고 확인 작업 꼭 해야 됩니다. 4번 해야 돼. 4번을 하면 힘들어지니까 역으로 축을 하고 A가 나올 거 아니야. A가 나오면 여기다 진짜 내가 지금 집어넣은 게 A가 축이 맞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A가 뭐가 나왔어. 지금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 끝 넘어가도 돼. 2란 소리는 4로 나눠서 나머지 2인수가 나오면 넘어가도 된다고. 근데 4로 넘어서 2가 아닌 수가 나오면 실제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검토 작업을 해야 돼. 답이 얼마 나왔냐? 37이요. 37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37이 나오면 얼마지? 4분의 39죠. 여기가 4분의 39죠. 원래는 그럼 누굴 집어넣어야 돼? 4분의 40 여기를 집어넣어야 돼. 네. 이 수가 200보다 큰데 여기 안에가 뭐가 없다?
정수가 없게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200이 없다. 이니까 4분의 1 차이가 이게 얼마 차이가 지금 4분의 1 차이잖아요. 4분의 1 차이 안에 정수가 없습니다. 지금 8분의 1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히 따지려면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현재 지금 요 안에서 우리 한 칸 차이잖아.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잖아. 그 한 칸 차이 안에가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한 칸도 아니야. 반 칸이야. 반 칸.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한 칸이니까 누가 큰 쪽에 이렇게 치우치니까 반이야. 반.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에서 2분의 1 차이밖에 없어. 그럼 그 안에 정수가 200보다 없다는 소리야. 200 밑에 수가 없다 이거야. 어? 이 안에 200이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좀 엄밀히 따져야 돼.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다음에 요게 달라질 수가 있겠지. 요게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여기다 2분의 1을 넣을 거잖아. 한 칸 차이면 얘가 4분의 1 넣어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 얘가 4일 때는 문제가 발생하겠네. 그 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풀어도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이게 조심할 점은 항상 우리 자연수만 집어넣으니까 검토 작업은 한 번은 필요하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7번. 첫째 항과 공차가 같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같아요. 그러면 첫째 항 공차가 같으면 A 뭐가 된가요? NA가 되나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입니다. SN이라 하면 SN은 뭐가 되죠? 초항은 A고 말항은 NA고 2로 나눠서 N개 이게 SN인가요? 요게 지금 KAN이야. KNA야. 그러면 N 약분되고 A 약분되고 뭐가 남았습니까? N 플러스 1이 2K가 된다는 소리일까요?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체력값.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니까 지금 200보다 자연수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200보다 작다 하면 99까지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198까지인데 200보다 작다 하면 199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198로 적으면 좋겠네요. 등호 쓰고 198. 이렇게 적어야 돼. 얘를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지? 그래서 n은 197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보면 달라져 버립니다. 199보다 작다가 돼버리니까 문제 될 건 없네. 198이 오 다행이네. 없네.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수. 다음은 53번.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처음 4개 26, 마지막 4개 133. 뭐 하자는 거야? 중항하자. 등차 중항하자는 소리죠. 응? 등차 중항. 여기 4개하고 여기 4개를 더하면 2개를 더해서 얼마로 나눠? 4로 나누면 이게 지금 A1 플러스 AN이라는 소리죠. 4로 나누면 아니죠. 2로 나눈 거와 똑같다 이죠. 그러지? 얘가 얼마다? 160, 40이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값이 40이다 이 말이겠죠? 평균값이 40이니까 얘를 40으로 나누면 끝나겠네요. 4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나눠지냐? 안 나눠지는데? 4로 나누면 이게 아니죠. 4로 나누면 앞에 4개, 하나, 둘, 셋, 4개, 뒤에 4개죠. 8로 나눠야지, 8로. 8로 나눠야 평균값이 되네요. 8로 나누고 8로 나눈 게 평균값이 되고 얘가 이제 20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25로 나누면 개수가 떨어지겠죠. 13개. 등차 중앙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갑시다. 교육청스러운 옛날 문제, 중학교 문제, 중학생 문제. 선미는 문제수가 X개인 수학책을 첫째 날에는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은 매일 문제수를 D만큼 증가시키면서 풀어 9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게 됩니다.
또 첫째 날에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 수를 D만큼 증가시켜서 풀면 일곱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39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래. 아우 진짜. 좋았다. 아우 졸렸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것도 안 해도 되지. 이거는 일일이 써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다 해봐야 돼. 하다 보면 나오던데. 다 해야 돼. 여기서 4개인가 3개 되는 게 있었어. 여기서 이 그림이 좀 잘못 다 나오겠는데 요걸 이렇게 잘 읽어야 돼. 상하 좌우 대각선. 상하 좌우 대각선.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 상하 좌우 대각선. 여기 오른쪽에 상하 좌우 대각선 총 8개를 확인해야 돼. 이렇게 숫자 써놓고 8개 확인하고 숫자 써놓고 8개 하고 총 몇 번 해봐야 돼? 3번 해봐야겠죠? 3번 아니 내 느낌은 한 3번 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아니면 여기 하면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여기서 느낌상 이쪽에 수가 많으니까 이쪽에 답이 나올 것 같아. 먼저 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150번 들어갑니다. 0번 1번 65번 6번 스피드가 지금 뭐 1시간 만에 끝날 것 같지? 이 연습 좀 어려운 문제다. 그거 처음 8번 82번 3번 여기서부터 좀 기름지구나. 힘들어지구나. 60 진짜 하기 싫은 문제 나타났어요. 기획 못해요. 선생님 몇 대신에 나와요? 누구 학교는 최근 나왔더라고. 와 이거 대놓고 얘기해주면 대놓고 얘기해줍니다. 이 부분은 뭐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수능은 안 나와. 왜 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나올 것 같아. 수능에요? 다시 나올 것 같아. 아니 이게 수능에 나온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하고는 업체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적금을 안 해. 사람들이 적금을 하니까 잘 몰라 적금. 적금을 안 한다고요? 적금을 안 해. 나라가 망했을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적금이 지금 또 비트코인으로 바꿔. 이렇게 적금을 안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예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모은 자산을 모으기 때문에 적금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지금 예전에는 그래서 적금도 이자율이 높았어요. 이자 높으니까 적금 하라고 나라 정책에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문제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라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한때는 뭐가 있어? 대출 문제가 나와. 대출. 진짜 비트코인 나오겠는데. 야, 할부 나온다고. 할부. 사채는 안 나왔죠.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뭐가 나왔냐면 사채는 안 나오고. 나오면 이게 이게 문제 읽으면서 얘네들이 나 이거 장사해 먹어야 돼. 이게 사행성을 조장하니까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연금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나왔어. 연금. 너희들이 이제 왜냐면 연금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연금이 지금 다시 그런 얘기 많은데 연금이 빵꾸 난다고. 40년 먼저 2040년 되면 연금이 빵꾸 난다는데 40년 되면 너 몇 살이야? 20살 더 먹었어. 20살 더 먹으니까 40도 안 됐잖아. 한참 네가 돈을 지지 벌을 때라고. 근데 연금이 빵꾸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20년 되면 나는 연금을 받거든? 그럼 나는 연금을 받고 너희들은 어떻게 돼? 연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너희들이 돈을 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너희들은 내고 나는 먹고 살고. 근데 빵꾸 내면 이게 막는 거지. 현지 사람들이 막는 거야. 구조가 어린 구조잖아.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사실 정확한 구조는 내가 지금 저축해놓은 돈을 65세가 되면 그 돈을 나라가 갖고 있다.